안녕하세요. 손주호 세무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전체적인 강의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냥 안내문 정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강의를 촬영해보라고 하니 뭐 한번 해보죠 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론이랑 실무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싹 망라해서 이번 강의 진행될 거거든요. 좀 길 수도 있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정말 쉽게 설명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이 영상은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다 안내가 됐을 거고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이 볼 수 있게 노션에다가 자료를 싹 정리했거든요. 이 정리된 자료도 이미 카톡이나 메일 같은 걸로 다 공유가 됐을 거예요. 보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거 맞아? 아 근데 부가가치세 계산이랑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씨 매출을 어떻게 방지하지? 야 매입에서 공제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이것도 불공제 저것도 불공제라고? 막 이런 류의 내용들이 좀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부터 개념부터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개념 부분은 스킵해서 넘기셔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라가 선진국이 될 때 가장 먼저 도입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그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가 갑자기 부가세를 도입한다니까? 나라가 성장하면서 막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막 이러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묻어가는 부가세. 부가세는 물건값이 10%가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인플레이션 얘도 만들어. 그런데 어차피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유 여기다 한 숟갈 얹이지 뭐 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요. 저희도 이제 뭐 부가세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죠. 대한민국은 10%로 부가가치세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물건 사고 이랬을 때는 10%만큼은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라. 여기 이제 대한민국 부가세고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내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4살이거든요. 33개월 4살인데 맨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요. 아빠 제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 그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엑설런트 가격이 얼마였더라? 한 2만원 하나? 그러면 이제 2만원에 부가가치세 2천원을 붙여서 22,000원을 주는 거죠. 그럼 엑설런트를 판매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2만원만 벌었어. 그런데 22,000원을 추가로 받았잖아요. 2,000원은 뭐야?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다가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딱 내는 거죠. 이 가지고 있다가 내는 세금, 얘를 부가가치세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은 제가 사업자가 돈을 가지고 있다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사람이 그냥 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야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아빠 엑설런트 너무 맛있어. 근데 2만원은 물건값 결제하고 2,000원은 이거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 세무서를 가. 그러면 세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행정 마비되고 난리 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한테 시켜먹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부가가치세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 다 찾아오면 우리 야 난리 나. 전 국민이 다 찾아오면 난리 나. 야 사업자 너가 어차피 너 물건 팔 때 2만원 팔잖아. 2,000원 더 걷어서 내줘 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소비해서 행복해서 낸다. 소비세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물건을 산 사람, 그러니까 이제 소비세를 내야 되는 저희 딸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낸다고요? 그 돈을 받아다가 사업자가 낸다. 이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이제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 돈을 걷어서 납부한 사람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간접세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부가가치세를 이윤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윤이라고 하는 게 좀 모호한데 돈을 번 것에서 10%를 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야. 달라. 우리가 매출을 하면 물건을 팔았을 때 2,000원을 부가세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 물건을 살 때는 살 때도 부가세 주지. 엑설런트를 내가 15,000원 주고 사와. 그럼 15,000원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15,000원에다가 부가세 10%를 붙여서 16,500원을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그 이 둘 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한테 급여 줄 때는 어때요? 급여 줄 때 부가세 추가로 줘야 안 줘요? 아니 대표님 직원 급여가 지금 3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뗄 거 다 떼고 300만 원 쳐봐. 300만 원이 아니고 부가세 10% 더해서 330만 원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지출을 했어. 근데 내가 부가세를 10% 추가로 돈을 안 줬어. 추가로 돈을 안 줬으면 공제되는 것도 없다. 이게 기본 개념을 깔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정리할 거 한번 봐볼게요. 정리할 경우에 한번 봐볼게요. 이 칠판으로도 쓸 수 있지. 한번 보세요. 자, 봐봐. 매출 발생을 했어. 우리가 매출이 2,000원이 발생을 하면 뭐라 그러죠? 2만 원이 발생을 하면 요거 곱하기 10% 해서 우리 2,000원이 매출 세금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요 매출 세금, 요거 매출 세금.
그쵸? 그런데 물건을 사왔어. 엑설런트를 사올 때 15,000원을 주고 사왔어. 그럼 15,000원을 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10% 1,500원을 더해서 16,500원을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00원 마이너스 1,500원 해서 남은 500원이 뭐다? 얘가 부가가치세가 된다.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5,000원짜리를 사와서 2만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하나 팔았을 때 5,000원을 벌었을까요? 아니지. 얘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출 매입 공제일 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주지 않은 거, 인건비, 급여 다 빠져있죠. 간이가세를 매입한 거 다 빠져있죠.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한 거 다 빠져있는 거야 지금. 오직 부가가치세로만 봤을 때 이 50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500원만큼의 부가세가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이 사업자는 마이너스를 봤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 500원씩 내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요? 보통 특히 이제 음식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내가 국밥을 팔았어. 국밥. 야 국밥 이번 달에 3,000만원 팔았네? 3,000만원 팔았어. 근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1,200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재료예요. 마이너스 원재료. 인건비가 나가겠죠? 한 달 동안 나갔던 인건비 봤더니 인건비가 한 900만원이야. 그리고 이제 기타 경비가 나가겠죠? 뭐 임차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기타 경비 400만원 나갔다고 할게요. 기타 경비가 400만원이 나갔어. 그럼 총 경비는 얼마일까요? 여기에서 2,500만원. 총 경비가 2,500만원이죠. 그러면 이번 달에 일을 하고 나서 500만원만큼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익은 500만원이다. 아니죠. 왜 아니야? 보통 이렇게 뭐 자영업을 하시던가 이럴 때는 현금주의로 봐요. 나 돈이 3,000만원 통장에 찍혔어. 원재료가 1,200만원 나갔어. 인건비가 900만원 나갔어.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보통 국밥집 같은 경우에 일반 한식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 3.5%? 뭐 한 3%에서 4% 정도를 부가세로 내요. 그러니까 매출이 3천만 원이면 3, 40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다. 한 100만 원 정도를 부가세로 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50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부가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실제 이익은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매달 확인할 수가 없어. 확인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만약에 이 부가세 신고한다라고 하면 6개월 동안 이게 모일 거잖아. 내 부가세가 600만 원일 거라고 생각 잘 못해요. 아니 나 500만 원 돈 벌었으니까 한 50만 원 부가세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왜? 인건비는 추가로 나간 게 없어서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리미리 떼놔야 돼요. 또 선생님 무책임하게 미리미리 떼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거 3천만 원 매출에 대해서 100만 원 부가세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첫 번째, 국밥집에서 전년도에 세금 신고할 때 납부한 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이 세금이 매출액이 몇 프로냐? 내가 매출액이 4% 했어. 그러면은 매달마다 매출액만 봐. 매출액만 보고 매출액 곱하기 4%에서 그 돈만큼만 부가세로 돈을 떼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그쵸?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조차 모르겠어. 장표 하나 띄워줘. 보여? 요 장표 이게 뭐냐면 국세 통계 포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통계를 막 세금적인 통계를 낸 건데 개인 사업자가 업종별로 평균적으로 내는 부가가치세율 요거를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가율 옆에 보면 세율 적용이라고 있는데 제가 10%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낸다.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3.35%죠. 그러니까 대략 한 3.35%, 3.5%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이 정도 낸다. 라고 해서 그 돈만큼을 통장에 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제조업이야. 3.96%니까 한 4% 정도를 부가세로 빼놓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돈을 500만 원 벌었어라고 하면 세금 낼 때 막 진짜 가슴 아픕니다.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500만 원 계산하고 자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야. 뭐 내가 번 게 400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배가 아프긴 하지만 좀 속상하긴 하지만 좀 덜 상하죠. 그렇죠? 씀씀이도 여기에 맞춰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매달마다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지금 내가 예치를 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를 반드시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 기간과 신고 기한을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다 원칙적이에요. 원칙이 6개월마다 신고한다. 신고하면서 납부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금은 1년 단위란 말이에요. 1년 단위고 1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뭐 예정으로 세금 한번 내세요. 중간에 절반 정도 되는 세금 한번 내세요 라고 해서 신고는 한 번 하고 납부는 2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2번이나 해. 납부는 몇 번 하겠어요? 그럼 납부는 총 4번 하죠.
총 4번이에요. 또 봐요. 소리가 잘 안 들릴까 봐 마이크 들고 할게요. 네. 보면은 이렇게 1년이 있단 말이에요. 1년. 이렇게 1년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절반을 딱 나눠요. 6월 말이겠지? 6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하반기, 우리는 하반기라고 하죠.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해요. 하반기. 일반적으로. 근데 세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2기라고 불러요. 2기. 그냥 하반기 하지 왜 2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2기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몇 기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1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보통 상반기라고 부르죠. 세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1기다 1기. 1기와 2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고하고 있는 거는 여기 7월부터 12월 달 것까지 2기 확정신고예요. 확정신고. 6개월치에 대한 확정신고. 부가가치에는 6개월마다 신고하는 게 일단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정신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확정신고. 그런데 1기 확정신고는 원래 7월 25일까지요. 이때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 2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에 대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확정되는 게 1월 10일에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카드 매입분이라던가 막 온라인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1월 15일이야. 그러니까 1월 15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하면 안 되겠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25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말로 하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원칙적인 세금 신고 기한을 1월 25일로 하는 이유가 말일 날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처리할 게 많고 우리도 막 양도세도 있고 막 할 게 너무 많아서 1월 25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르죠. 올해는 1월 25일 일단 토요일이야. 토요일이죠. 뭐 주말이 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1월 27일이 원래 납부 기한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뭐예요? 우리나라 진짜 엄청난 명절 설날 있죠. 설날 이미 그 전주에 해외여행 다 떠났어. 저도 거래처 전화했는데 1월 21일 날 해외로 나간대요. 이거 신고 어떻게 해? 그래서 대한민국 정서를 고려해서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로 올해만 한정적으로 신고기한은 1월 31일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1월 27일까지 신고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도와주세요. 네. 그런데 이게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는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 규모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 딱 잘라. 여기 하반기 중간 딱 자르면 뭐예요? 7월부터 9월까지지.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지.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 요때 끝나고 나서 또 다음 달 25일이니까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를 얘를 예정 신고라. 예정 신고. 그럼 상반기 1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정확해요. 대표님 아주 정확했어요. 1월부터 3월까지지.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또 예정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정 신고라고 하는 거는 조금 미리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정 신고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고지만 나와요. 신고 안 하고 그냥 세금 납부하러 고지서만 나오거든요. 그것만 납부하면 돼요. 이렇게 총 4번 걷어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세금은 다 2번 걷어가거든요. 법인세, 소득세 전부 다 2번만 걷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왜 4번이나 걷어갈까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돈이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써요. 고백하겠습니다. 저 재작년인가까지 부가가치세 낼 때 대출 받아서 내세요. 돈이 없어. 이미 다 썼어. 이미 막 뭐 집에 들어가고 막 자동차에 들어가고 다 써버렸잖아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쓰기 전에 걷어야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1년에 4번이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거세자는 좀 달라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고 간이거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뜻이거든요.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뭐 1년에 이렇게 많이 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너는 1년에 한 번만 해.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1년에 한 번만 해 라고 해서 1월 25일 하지만 우린 연장돼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과 매입들을 1월 말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거세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하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강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강은 근데 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 이게 저희 이제 기장거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고대리 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이 영상이 다 안내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진짜 신고해야 되는 거 맞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거 알 수 있게 강의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